동남아시아에서 번성한 12세기 고대 왕국 크메르 제국의 후예. 현재는 대표적인 친중 국가로 수도 푸놈펜의 시진핑 거리와 마오쩌둥 거리 등이 있는데요. 신들의 미소가 머무는 땅이라고 불린 캄보디아는 어쩌다가 범죄의 소굴이 됐을까요? 거대한 밀림 속 신들의 미소가 머무는 땅으로 알려진 캄보디아의 위엄과 명성이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한국인 납치와 감금, 폭행 등 강력범죄 제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1970년대 캄보디아의 최고 권력자 폴포트가 이끈 급진 좌익 세력 크메르 루즈 정권은 집권 기간인 3년 8개월간 노동자와 농민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인구 4분의 1 이상인 170만 명에서 220만 명의 지식인 및 부유층을 학살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 국민 5명 중 1명꼴로 희생당한 셈인데요. 폴포트는 모택동주의에 기초한 공산주의 이념에 심취해 있던 인물입니다. 프랑스 유학을 다녀온 그는 왕정을 폐지하고 자본주의 요소를 모두 부정하며 교육, 시장, 종교 등 기존 질서를 파괴했는데요. 자신이 프랑스 유학생 출신임에도 아이러니하게 교수나 의사, 사업가와 법조인, 과학자, 승려, 예술가 등 지식인을 반동분자로 간주해 잔혹한 고문을 저질렀습니다. 강제 시행한 집단농업화 정책을 빌미로 손이 부드럽거나 집에 책을 많이 둔 사람, 안경을 착용한 사람까지 처형했는데요. 지식인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대머리도 포함시켰다는 전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머리숱이 빠지고 시력이 나빠졌다는 황당한 생각에서 비롯된 건데요. 킬링필드는 이때 목숨을 잃고 집단 매장당한 수많은 양민들의 무덤을 일컫는 말이죠. 복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와 어린 자녀들까지 몰살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수도 푸놈펜에서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초웅액 학살터는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는데 학살터는 할리우드 영화 킬링필드의 배경으로 유명합니다. 푸놈펜에 위치한 뚜얼슬랭 대학살 박물관도 세계유산에 올랐는데요. 이곳은 크메르 루즈가 악명 높은 감옥으로 사용했는데 약 1만 5천 명이 이 감옥에 수감돼 고문을 당했고 수천 명이 초웅액 학살터에서 학살됐습니다. 주범인 폴포트는 1998년 정글 은신처에서 심장마비로 숨져 끝내 재판을 받진 않았는데요. 캄보디아 전 총리인 훈세는 게릴라전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크메르 루즈 소속의 게릴라 대원 출신이기도 하죠. 1977년 숙청 작업이 벌어지자 베트남으로 망명했는데요. 1979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 친베트남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이 탄생하자 권력 핵심부에 진입했습니다. 훈센은 크메르 루즈 정권 붕괴 후 38년을 집권했고 뒤를 이어 훈센의 아들인 훈마네트가 총리직에 취임하면서 사실상 종신집권 세습 독재를 펼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최근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건 오랜 기간 지속된 독재와 권력 부패로 중국 범죄 조직들이 몰려들어 치안력이 약해진 탓이 큽니다. 캄보디아 경찰의 단속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일 역시 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관광산업이 위축돼 현지 경제가 침체됐고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국의 감시를 피해 강력 범죄가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 웬치에 있는 한국인 규모가 1000명 이상이라는 전언입니다. 다만 이들이 범죄에 연루돼 있는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아울러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연락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숫자는 올해 1월에서 8월간 330명, 지난해 220명으로 외교부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중 70에서 80%는 거취가 확인됐지만 나머지 20에서 30%는 당사자 또는 가족 등이 외교부나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후속 연락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캄보디아 당국과 이번 사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정부 합동대응팀은 이날 현지에 파견됐습니다.